예, 반갑습니다. 평복TV 2회차입니다. 지난번 1회차 때 1타 강사로 출연했었던 이광호 사무처장입니다. 오늘은 진행자로 이제 참여하게 됐고요. 오늘의 주제는 영석탄 화력,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김춘기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평화복지연대 전환 팀장이신 이정석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도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볼까요? 예,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 문제 할 때 송도 이야기가 몇 년 사이에 많이 이제 오르내렸는데, 이거 다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송도가 기후위기 상태가 계속되면 물에 잠긴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송도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안 믿고 모르더라고요. 이 위기 상황을 한번 김 대표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단순히 집값 떨어지는 문제가 아유, 집값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생존의 기반이 생존의 문제죠. 네. 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온실 효과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금 가속되고 있습니다. 가속된다. 네, 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처럼 뭔가 대비를 안 하고 인류가 그대로 그냥 놔뒀을 때 뭐 한 2100년 정도 되면 한 3도 이상 더 네. 온도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 되면 송도가 다 잠긴다 이렇게 하는 데이터가 이미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동구 제가 살고 있는데 남동구는 지금도 만조 때가 되면 소래포구 다들 아실 텐데. 그렇죠. 소래포구가 있죠. 그 소래 시장에 네. 막 물이 잠겨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예전에도 뭐 물이 잠기고 이럴 때 있진 않았어요? 네, 근데 만조 때 됐는데 이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점점 올라. 네, 네. 체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상인들은 체감하고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만이 문제가 아니네요. 송도하고 어차피 송도하고 소래하고 다 연결돼 있는 갯벌의 그 해안가잖아요. 따지고 보면 인천이 다 매립해서 만든 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 바다에 있던 네. 땅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열성이 네, 송도 잠기면 남동구의 거의 절반 정도 잠기는 거 같아요. 제가 남동구에 사는데 저는 조금 약간 까지 높은 잠기는 걸로 9월달까지 예. 걱정은 됩니다. 예, 걱정은 돼요. 이런 위기 상황인데 이런 게 왜 위기 시기가 느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이 뭔지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도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송도 2018년도에 IPCC라고 하는 총회가 열렸어요. 예, 요 얘기 때 이제 1.5도 얘기가 나왔는데 1.5도 얘기가 나오면서 송도에 이제 물에 잠기는 얘기도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IPCC 총회 요 1.5도 얘기를 김충기 대표께서 잠깐 얘기해 주실까요? 네. 기후위기 얘기하면 1.5도가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1.5도. 네, 그러니까 목표가 1.5도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화 1.5도 목표가 1.5도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활동 때문에 이게 온도가 올라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산업화. 네, 그래서 산업활동. 특히 산업화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화석 연료를 떼다 보니까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면서 그게 이제 온실 효과를 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산업화 이후 1도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여서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을 두고 네.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1.5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환경단체가 주장해갖고 1.5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엔사나 아까 말씀하셨던 IPCC에서 매년 총회를 하는데 IPCC에서는 주로 뭐냐? 온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계속하는 네 이런 기관이거든요. 근데 1.5도를 IPCC 총회에서 제안을 하고 그게 채택이 되면서 실제 지금의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한 목표가 1.5도가 됐습니다. 1.5도가 넘으면 안 된다. 네, 1.5도를 그렇죠. 유지시켜줘야 된다. 지금 각 나라의 그 온실가스 대비 정책을 하면 아까 말했듯이 3도, 4도 정도가 올라가는 3도.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줄이기 위한 감축 목표를 각 나라마다 이제 세우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약속한 게 사실은 파리 협약이죠. 파리 기후협약. 파리 기후협약. 그렇죠. 예. 그 파리 기후협약이 2015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2도씨였어요 목표치가. 아, 파리 기후협약에서의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시키고 이제 지구 온난화를 저지시키기 위한 마지노선이 2도씨였다. 네. 근데 왜 1.5도로 내려갔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그 데이터가 부실한 것 같으니 IPCC에 1.5도와 관련돼서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2018년도에 IPCC 총회에서 검토된 것들을 보고하면서 실제 1.5도 특별보고서라고 하는 거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게 성도에서 채택이 네, 됐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예. 근거를 가지고 네. 2도씨까지 올라가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네, 인류가 그렇죠.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1.5도로 낮춰서 더 세게 예. 계획을 하자라고 하는 게 채택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파리 협약도 1.5도로 정해진 거고 지금 온 나라 온 세계에서 1.5도. 기후와 관련된 목표는 1.5도. 아, 송도에서 2018년도에 1.5도 특별보고서 채택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1.5도를 넘으면은 지구가 생존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인류의 생존 위기에 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1.5도를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지구가 생존 위기는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인간이 그렇죠. 네, 예, 지구는 예, 그냥 예. 사는 거고 예. 네,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제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네. 예. 지구하고 오래 살고 싶습니다. 다음 주가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예, 지구의 날인데 그런데 인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영석탄 화력 발전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영석탄 화력발전소 현황은 사실 몰라요. 인천에 영석탄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인천 시민들이 뭐 미세먼지 피해 본다, 뭐 환경 피해 본다 얘기는 듣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후 위기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석탄 화력발전소 상황이나 요거 관련된 각 정부나 지자체나 시민사회 입장이 어떤지 이 팀장님이 한번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럼 일단 그 영석탄 화력 발전소가 인천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을 현재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이기 때문에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모든 대선 주자들이 영석탄 화력 조기 폐쇄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어요. 아, 이 동일한 네. 의견이었다. 영석탄 화력의 조기 폐쇄라고 하는 것까지는 조기 폐쇄. 네, 조기 폐쇄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견이 없었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몇 호기 이제 1에서부터 6호기가 있는데 어느 것들을 할 거냐까지의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조기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했던 큰 틀에 합의는 했대 방법과 기간은 다 다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인천시는 이제 이 영화력 1, 2호기를 네. 2034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30년까지 줄이자라고 꾸준히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차 전력 수급 계획이 만들어질 때부터 주장을 했지만 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34년으로 그냥 보통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내구 연한을 30년 정도로 보는데 이제 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34년으로 그냥 명시된 채 끝났고 인천시는 그것을 4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계획들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요약해보면 그 얘기인데 9차 전력 수급 계획, 정부에서 세우는 전력 수급 계획은 영석탄 화력의 수명을 그대로 다 쓰겠다. 네. 34년까지 1, 2호기는 쓰겠다. 이 얘기고 이제 인천시는 그거는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냐. 한 4년 정도는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시민단체 쪽은 1호기에서 6호기를 30년까지 다 줄여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하고 인천시는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는 아무 얘기는 안 해요. 그럼 이거는 또 계속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러니까 인천시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이제 3, 4호기는 3년 정도 3년 정도 그리고 5, 6호기는 4년 정도 해서 네, 2040년에는 영웅화력이 완전히 폐쇄되는 2040년. 네, 인천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이제 10차 전력수급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전력수급 계획은 2년마다 발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차는 20년에 발표가 됐고 이제 올해는 22년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이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도 조기 폐쇄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올해 10차에 어떻게 담길 거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고 올해 발표되는 것은 3, 4호기까지 3, 4호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연도까지 이제 15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이제 인천 시민들의 16호기까지 폐쇄의 목소리가 30년까지 16호기를 폐쇄하겠다는 목소리가 꼭 담길 수 있게
활동하는 것들이 우리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궁금해해요. 그 영석탄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진 전력이 인천만 쓰진 않잖아요. 경기도하고 서울 쓰는데 그러면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30년까지 폐쇄시킨다. 그러면은 그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하냐?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200% 정도 된다고 해요. 네, 240%. 예, 240% 되는데 그러면은 인천은 괜찮은데 나머지 경기도하고 서울의 전력 수급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 발전소가 발전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차도 배기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예. 다 평소에 그걸 다 성능을 쓰지 않으니까. 근데 발전소도 그런 발전 용량이 있는데 지금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 용량의 한 7에서 80%를 가동하고 거의 다 쓴다고 봐야 되겠네. 가동. 그러니까 인천은 근데 석탄 화력뿐만 아니라 복합 화력이라고 이제 LNG를 사용하는 서구에 있죠. 네, 네.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복합 화력 발전소들이 있는데 발전 용량만 놓고 보면 이 복합 화력 발전소가 발전 용량이 훨씬 커요. 아, 네. 그렇군요. 훨씬 큰데 석탄 화력이 생산하고 있는 전기 더 많습니다. 네. 예. 이유는 돈 때문이죠. 이 원료가 되고 있는 유연탄이 현재 더 저렴하기 석탄이 때문에 싸니까. 네, 싸니까 이제 아.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럼 그 싼 석탄을 이용하면서 LNG보다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6배에서 8배 정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더 많은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보고서들이 좀 있어요. 이제 돈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인천은 이제 전력 자급률이 240%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LNG 같은 경우가 30% 정도 가동하고 있거든요. 평균 복합 화력이. 근데 그 정도만 생산해도 인천이 쓸 수 있는 전기는 다 생산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영흥에서 생산하는 건 다 이제 서울이나 서울이나 경기도로 이렇게 가고 한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영석화력을 조금 줄이더라도 네. 아니면은 문을 닫더라도 LNG 복합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여서 그렇죠. 전력 수급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장이고 네. 예, 또 하나 주장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인천의 자급률은 괜찮은데 그걸 보내더라도 감당이 다 되냐? 경기 서울은 자체 전력 생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이 좀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질문을 하니까 요 질문을 어떻게 한번 풀어보실 수 있습니까? 네. 아 서로 양보, 훈훈한 양보하는 분이 좋습니다. 김 대표님, 네. 김 팀장이, 이 팀장이 어느 분이? 네, 제가 하면 지금 현재 지금 이슈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랑 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는 곳에서 발생한 곳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아, 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복합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생산이 아니라 발전량은 경기도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렇게 발전을 하면 되고 단지 서울이 좀 문제인데 서울은 워낙 이제 뭐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발전소를 짓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원칙 안에서 그럼 서울은 어떤 페널티를 감수할 거냐? 이제 본인들이 생산하지 않는 전기를 다른 곳에서 가져다 쓰면서 이런 논의가 좀 충분히 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수도권 매립지의 발생 처리 원칙을 세우자라고 이제 인천이 주장하는 것처럼 에너지와 관련돼서도 그 지자체 그 지역에 쓰는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지역 분권 자립에 대한 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작년에 영흥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자라는 여러 가지 시민행동들이 있었는데 한 9월 정도에 해상 시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격했네요. 가격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 배를 빌리고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안전하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안전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김 팀장이 김충기 대표께서 직접 참여하고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때 상황이나 좀 아니면 그때 소감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아, 네. 그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기후 파업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는 또 지역에 맞춰서 네. 이런 시위들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천에서는 어쨌든 인천 시민들이 온라인 집회도 하고 이렇게 네. 했었지만 뭔가 그래도 상징적인 영흥화력 발전소와 관련된 이슈도 좀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배를 타고 화력 발전소 바로 앞까지 가서
시위도 하고 샤우팅도 하고 뭐 이랬었죠. 네. 오늘 멀쩡하게 오신 거 보니까 그때 구속은 안 되셨군요. 네. 네, 해상시 하면은 굉장히 과격한 걸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되는데 아무튼 무사하게 다 하셔도 다행입니다. 해상시에 제일 어려웠던 건 배값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배값이 엄청나게 비쌌던 거. 그리고 끝나고 그 배 선주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쭈꾸미 낚시하고 싶으면 연락해라 이런 인센티브도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시민들이 이제 전에는 정부나 지자체나 연구기관에서 영석탕 활약 조기폐쇄 이런 얘기하다가 시민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데 그걸 앞두고 이제 기자회견이나 캠페인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이제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6월 지방선거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어떻게 담길 거냐 이것도 있는데, 요 일련의 일정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일단 다음 주 4월 19일에 지구의 날을 좀 맞이해서 이제 문정현 신부님이 40일 동안 이제 제주부터 순례하고 계신 이제 봄바람 순례단과 같이 해서 영흥에서 인천에서는 영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좀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이제 시장 후보들 관련해서 기후 문제만을 가지고 하는 토론회도 좀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성사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도 좀 하고 있고,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차 전력 수급 계획과 작년에 제출했던 NDC 40% 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실행 계획 안에서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이 산소 감축 계획, 영화력 조기 폐쇄 1에서 6호기가 30년까지 폐쇄돼야 된다는 내용들이 어떻게 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한 해 굉장히 바쁘겠네요.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영석탄 화력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담길 거냐, 이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담기게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시민단체 분들이 가장 앞에서 이끌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평복TV 2회차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다음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날 때 우리 지구를 지키자라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다양한 시민행동들이 벌어집니다. 당일날 소동행사도 벌어지고, 19일날 기자회견도 벌어지고, 이제 그 주말에 영흥화력에 가서 시민들이 걷기 행사도 하고 다양하게 벌어집니다. 요 이제 시민행동에 한 가지라도 꼭 참여해서, 기후위기 극복의 문제를, 시민단체, 아니면은 정부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문제다라고 한번 인식하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1년 동안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영흥화력 조기 폐쇄 실천에, 조기 폐쇄를 이룰 수 있는 활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평복TV 2회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오늘도 이제 광고 비어있는데 광고도 계속 지원해 주시고요. 이름도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이름도 추천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